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 그리고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카불 공항 인근에서 미국 정부가 그건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가 워낙에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탈레반 얘기를 하더니 또 왜 IS가 나오냐. 대체 미국은 철수를 제대로 하긴 하는 걸까? 궁금증이 계속 더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급변하는 아프간 얘기 한 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KBS 워싱턴 지국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기현 특파원.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한 주 동안 바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시간으로 26일이었죠. 갑자기 아침에 카불 공항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속보가 뜨면서 지금 이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뀐 간단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김양순 특파원. 네, 이게 현지 시각으로 26일 갑자기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오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폭탄 테러가 있었다. 카불 공항 인근이다. 자살 폭탄 테러다라는 소식만 들어오고 곧 이어서 현지에서 사진들 그리고 폭발음 이후에 연기가 피어나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실려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몇 시간 동안, 즉 사고가 일어나고서 최소한 서너 시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정보 당국이 몇 명이나 사망을 했는지, 도대체 테러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난 건지, 어디서 일어난 건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해서 폭발 테러가 2차례 있었다. 그리고 사상자는 미군이 12명 이렇게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뒤집혔습니다. 미군의 사상자가 13명으로 집계가 됐고 당초 10명 선이었던 민간인 사상자가 점점 늘어서 하루 만에 다 합쳐서 17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폭발이 2차례 있었다라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도 자살폭탄 테러는 한 차례였다라고 또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철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지에 정보를 모을 만한 첩보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보 자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황 조사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단 자살폭탄 테러였다.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있었고 민간인과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 수가 어마어마하다. 아마 지금 170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안팎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은 물론이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전임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또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연설을 통해서 저희 사건 터진 지 7시간 정도 지나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보복할 거다, 응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보복의 그럼 정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스텝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특파원, 이 군사작전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전격적으로 무인 항공기, 즉 드론 공격을 통해 테러 지휘부를 제거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카불 동부 낭가하르주에서 이뤄진 응징 공격으로 테러 주동자들 말고 민간인 희생은 없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를 주도한 이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하겠다고 했던 만큼 공격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카불 함락 이후에 IS 호라산이라는 단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테러 위협을 강조했던 만큼 주동자들에 대한 추적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카불 공항에서 민간인들 대피해 현지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테러 위협이 구체화되는 데다 미군의 희생 규모가 예상 밖으로 큰 데 따라
어떤 형태로든 신속한 응징이 필요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격 수단이 드론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소재가 파악된 테러 주동자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전면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재투입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응징에 IS 호라산 측이 다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을 상대로 한 추가 테러가 다시 일어날 경우 상황은 확전 양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임무는 완수했고 20년 전쟁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연일 재확인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미국과 탈레반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을 해서 이제 탈레반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은 여기 어떻게 맞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테러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탈레반이 아니고 IS입니다. 탈레반과 IS의 관계도 궁금하고 왜 IS가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 이런 테러를 저지른 걸까요? 이건 김기현 특파원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아주 긴 연원을 가진 얘기입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2001년이었죠. 9.11 테러를 저질렀던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왜 생겨났는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어특 주민에서 안주식 특파원이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걸 먼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탈레반과 IS가 추구하는 전략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한 나라에서 신정일치를 추구하는 세력인 반면에 이슬람국가 즉 IS의 경우 무슬림 세계 전체를 칼리프가 통치하는 신정일치 사회를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이번에 테러를 자행했다고 자임한 세력은 IS 호라산으로 불리는데 2015년쯤부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미국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여왔습니다. 동시에 탈레반과도 주도권 경쟁을 계속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탈레반 측이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자 선명성을 무기로 세력 확대를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카불을 접수한 탈레반이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상황을 놓고 미국과 내통하고 있다는 이른바 권력의 세속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미국인들은 물론 아프간 내 협력자들이 해외로 대피하는 상황을 탈레반이 돕고 있는데 이걸 배신으로 규정한 거죠.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순위파 무장단체 간 주도권을 둘러싼 내전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축을 이처럼 선명성을 앞세운 IS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탈레반과 IS의 전쟁, 그리고 미군과 탈레반의 어떤 철수를 둘러싼 뭐 협조와 대립,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역학관계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든 간에 미군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게 출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지켜지지 못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31일까지 적어도 미국인은 안전하게 빼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안주식 특파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곤란한 정치적 입지에 어쨌든 놓이지 않았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썼던 표현 중에 Bucks stop with me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미국 그 수건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문구가 핵폭탄 사용을 허가했던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자기가 이렇게 걸어놓았던 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하는 통수권자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천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썼을 때 그 미국 분석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실제로 군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계속 뭔가의 그 시그널이 안 좋다라는 경고를 계속 했을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했을 때는 뭔가 이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아니 철군을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군을 이렇게 빨리 빼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정보 당국자나
군 관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테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며칠 전부터 사전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실제 그 저기 뭐 며칠 전 한국도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기 빨리 그 철군을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동맹국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심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이게 심한데, 군인의 사망이나 미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그 정치적 장이 펼쳐지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 9.11 이후 직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9.11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저기 잔해덩 위에서 그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잖아요. 지금도 미국인들의 가슴에 그때 굉장히 어떤 이제 일치 단결의 어떤 그런 기운을 느꼈다라고 회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탈레반과 지금 뭐 IS가 들고 있는 무기도 다르고 신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미군이 정말 철수한 다음에 정말 중동, 아프간이 엉망이 되는 사태, 그리고 뭐 또 굉장히 극렬단체, IS 같은 극렬단체들이 이제 더 퍼져나가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향후에 이런 중동, 미군이 정말 떠나고 났을 때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보복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미군이 떠난 다음에 탈레반과 IS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게 앞으로 이제 향후에 그러면 더 심각해질까요? 이슬람 내에서? 아니면은 좀 그래도 어느 쪽이 좀 한쪽이 우위를 갖고 다른 한쪽을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중동 전체 정세를 지금 파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왜냐하면 이게 20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이제 나토군하고 이제 미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를 했다고 이제 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철군 시기라고 이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탈레반 이제 카불 점거 사태에서 보듯이 아니 너무 허수아비였던 거예요. 그냥 만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년간의 주둔이라는 게 정말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고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방금 말씀하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제 탈레반 점거로 생긴 아프간의 권력 공백이 테러리스트 온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20년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건데,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그래도 이 국제 테러라는 이슬람 국제 테러라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알카에다 소수만 아는 어떤 신기한 전략이었는데, 모든 이제 테러리스트 세력들이 이런 이제 자살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정규전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테러의 원상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도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 민주정부의 설립에 대한 뭐 자유에 대한 그런 뭐 선전전, 그리고 어떤 이제 기반 시설이 닦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20년 동안 점거하면서 세워진 여러 가지의 제도, 이게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IS 세력이나 알카이드 세력의 현실적인 그 규모도 냉철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현재 정보 당국이 현재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아프간에서 IS 세력이나 알카이다 세력이 최대 잡아봐야 수천 명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정보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잡히는 숫자가 2,000명, 2,500명 이 정도로 잡힙니다. 절대 10,000명대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속탕 작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현될 만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테러와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원심력, 이게 상당 부분이 약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로 뭐를 들 수 있냐면 유럽이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설국 계기로 미국 없는 나토 구상, 즉 유럽 자주 국방 구상 이론이 다시 유럽 학자들로부터 유럽 정치가들로부터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생각해 보면 아프간 이 사태를 뭐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이 만약 이 사태를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넘긴다고 만약 그 결과가 나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은 점점점 강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G0 시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학의 시대는 종말을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은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관심 안 가지죠. 그리고 이라크 지금 최근 상황 한번 보세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지죠. 근데 요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미군이 이미 철수한 상황에서 아프간에서 내전이 벌어지건 그리고 IS가 그 탈레반이랑 그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을 위해서 내전이 심각하게 벌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뭐 어쩌고 하는 상황이 사실은 세계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그 해당 지역 아프가니스탄이 갖고 있었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더 이상 중동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예년만 못하니까 이미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그러니까 주요 세력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슬픈 일은 내전이 벌어지면 분명히 그 민간인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의 관심에서 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10만 명, 11만 명 가량을 아프간에서 구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각국에다가 이 사람들 좀 받아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간에서 탈출한 사람들 받아주는 나라 없습니다. 정말 몇 군데 없어요. 심지어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파키스탄과 같은 종족, 파슈툰족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국경에 수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철조망을 따라가지고 철조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오늘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프간 레퓨지들, 난민들 파키스탄에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다. 마치 자랑하듯이. 그런데 탈레반이 IS와 싸워서 IS를 격퇴하는 게 막 한 명도 안 남기고 전멸시키는 게 가능하겠어요?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결국 아버지의 적이 나의 적이고 형제의 적이 나의 적이다. 복수가 또 복수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는 수많은 난민들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난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이 야 전략적으로 발 빼. 유럽 이미 발 뺐죠. 미국 발 빼겠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 특파원의 말대로 잊혀지겠죠. 시리아 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말리아 꼴 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뭐 그러니까 전망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 중동이 그 국제 정치의 무대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테러리즘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에너지 그 역학 때문이었죠. 근데 에너지 역학은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이제 다른 에너지 석유 개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탄소 제로 시대 이런 것이 되면서 이제 중동에서의 그 이제 석유 중심의 그 역학은 점점 이제 위상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의 능력은 어찌됐든 20년 동안 계속 억제해온 게 사실이고, 이게 미군이나 나토군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게 다시 미국 본토나 유럽을 뒤흔들 만한 어떤 그런 역량을 테러리스트들이 가질 수 있느냐. 가지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무대의 중심에 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사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 수많은 이 아프간 내전을 통해서 피해받은 사람들, 피해받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직도 내전이 끝나지 않는 시리아의 사람들은 국제뉴스에 전혀 안 나오고,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국제 무대에 중동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역학관계 중심에 있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이것이 중동 사태 테러와의 전쟁 20년을 계기로 엄청나게 약화되면서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어떤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을 국제 정치학에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까 아주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제 미군이 31일 조금 있으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방송 보시는 이 시점에서 아마 하루나 이틀 있으면 미군이 이제 철수 일정을 끝내게 됩니다. 탈레반이 그때까지만 봐주겠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미군이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이 정말 엉망진창이 지금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미군이 했던 대로 이제는 중국을 더 신경 써야 하니까, 이제는 러시아를 더 신경 써야 하니까 중동에서 잘 떠나겠다. 그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뭐냐면 이 중동이라는 이게 당분간은 아마, 그러니까 이 소란스러운 거를 지나게 되면 또 잊혀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거기에 인권이라는 거는 여전히 유린되겠죠. 하지만 제가 어제 그 어떤 난민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울먹이면서 계속 유엔을 목 놓아 외치시더라고요. 상당히 나는 동의하는데 사실 유엔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게 미국이 들어가서 해결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미국은 어차피 들어가서 자기들 이해관계 없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미국 보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미국 한 나라가 한 건데 뭐. 솔직히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일국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 사태의 책임도 90%는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져나가겠다는 미국의 결정도 사실은 뭐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단지 이 중동에 생기는 이 인권 유린의 문제, 테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국제 사회가 다 같이 나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렇게 지금이라도 풀어야 풀리는 거지 미국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추가잖아요. 막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난 지금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폭스뉴스를 보면 정말 쟤들 너무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폭스뉴스가 하루 종일 아프간에서 탈출하는 피난민들 막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고 부르카 안 썼다고 총 맞아 죽고 피 철철 흘리고 있고 아이들 울고 있고 이런 화면을 하루 종일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잘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아프간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계속 공격하는 영상을 내보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폭스뉴스에게 묻고 싶어요. 바이든이 그러면은 계속 아프간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미군의 피를 계속 흘리기를 원하는 거야? 두 번째, 그렇게 너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이른바 그 공화당, 우파,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불쌍하다고 눈물 짓는 그 난민들이 미국으로 오면 너네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야? 아니거든요. 당장 멕시코에서 국경만 넘어와도 안 된다고 막 장벽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군의 피가 너무 아깝다고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막론하고 다 철군 찬성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폭스뉴스가 하루 종일 그런 영상을 틀어주면서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기만적으로 너무 불쌍해, 아프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죠? 군인들을 계속 파병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 다 구출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 해주겠다는 건가요? 미국 스스로도 뭔가 지금 답을 못 내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에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인도주의는 군국주의랑 너무나 쉽게 연결된다. 인도주의적인 영상을 보고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도 혹시 그래,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미국에 해결해야 돼,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인도주의와 군국주의가 결합할 때 가장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 참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아프가니스탄 현대사는 소련의 침공, 그다음에 탈레반 집권, 그 이후에 미군 주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군이 떠나는 시기가 임박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탈레반이 재집권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프간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려봐도 밝은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프간 미군 철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군이 사실 이제 31일 정말로 이제 끝내겠다 언급을 했고, 그 직전 또 그 이후까지 사실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뉴스를 위해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정치가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냉혹하다. 현실은 냉혹하니까 국제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국의 이익들을 계속 지킨다는 그 미국의 입장과 또 탈레반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입장과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아프간의 국민들 그리고 지금 이제 난민이 돼가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 명이 이미 죽거나 다쳤고요. 모쪼록 다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태가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특주민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